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 속에서 동영상 찍기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옆에 물소리 들리시나요? 네, 조금 전까지 바람도 좀 불어서 뒤에 나뭇잎도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산속인데 지금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바람이 좀 덜 부네요. 지금 참 5월 거의 말이라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날이 5월 24일이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늘이고 바람도 부니까 이런 속에서 코딩하면 정말 코딩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속에서 저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할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프로그래머가 평생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교육자로 한 7년 이상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꾸준히 우리가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역량 있는 개발자가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 동영상 찍을 때마다 강조하는 거,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전문가의 말을 너무 맹신하면 전문가들도 의외로 상당히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합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철학, 생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 도전했다면 제가 봤을 때 컴퓨터를 전공했거나 그렇지 않은 비전공자이거나 다 해당이 되는데, 왜냐면 전공을 했더라도 사회에 취업을 해서 현장에 나왔을 때 필요로 하는 역량은 다르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은 프로그래밍 학습에 집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른 부분, 그동안 인문학이라든가 다른 책들도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서 프로그래밍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1, 2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현장에 나오면 학습해야 될 지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점차 학습할 분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을 학습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 학습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다른 얘기가 먼저 있네요. 이 얘기를 먼저 하면 여러분들이 한 1, 2년 정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정말 재미있고 흥미도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가 악기를 배우거나 뭐든지 일정 수준이 돼야지 거기서부터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처음부터 재밌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역량이 되기까지는 고통스럽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1, 2년 동안 진짜 프로그래밍에 푹 빠져서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된 학습을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재미와 흥분을 느끼면서 흥분 좀 안 좋은 그 나쁜 표현은 아니네. 아무튼간에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또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는데 평생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자체가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끔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 보면 편집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외부 동영상, 외부 강의를 할 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면 1, 2년 동안 학습에 집중을 하려면 주변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사용했던 장표거든요. 근데 이 장표를 공개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첫 번째 있는 애인과의 만남 시간을 조정해라. 얘를 잘못 든 거죠. 얘를 2주에 1회 만나는 걸로,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나 해라.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끊기. 근데 어디선가는 제가 이 프로그래밍의 집중 학습 기간인 1, 2년 동안만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프로그래밍 자체에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역량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1, 2년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 동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던 댓글에서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비난 중에 가장 큰 비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저는 1, 2년 동안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비전공자로서 그리고 3개월 정도 학원을 나온 다음에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2, 3년 동안은 제가 뭐 다른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제끼고 진짜 프로그래밍 공부에만 온전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이 업계의 현황은 어떻고 용어들이라든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눈이 트인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눈이 트이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때까지 그게 누구는 1년일 수 있고 누구는 2년일 수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만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지금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 앞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하라고 했지만 모든 것이 다 환경을 바꿔라. 환경을. 우리가 의지력을 통해서 뭔가 나가 변화를 만들고 학습할 시간을 만들고 내가 성장에 시간 투자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의지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또 최근에 제시하는 이런 헤빗이라든가 변화와 관련된 얘기들에서는 환경을 바꿔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또 예를 들어 환경을 바꾼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애인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다. 네. 제가 이 얘기는, 이 환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 5주짜리 강의할 때 하는 거라서 장표에 막 5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5주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온전히 그 교육 과정에 몰입을 하려면 애인과의 만남도 일주일에 뭐 하루로 줄이고 친구들과는 안 봐도 되잖아요. 5주 정도는. 예. 그렇다면 일단 퇴근한 다음에 그냥 매일매일 카페로 퇴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연락 오면 나는 약속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애인과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럼 애인과 만난 다음에 나는 거기서 코딩하는 거예요. 애인은 다른 거 하라고 하고요. 이러면 뭐 이렇게 1, 2년 하면 헤어질 수 있겠죠. 그거는 유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5주짜리 강의다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런 식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만들려는 예시예요. 그리고 TV를 보지 않고 싶다. 그러면 어이구 뭐 벌레가 막 야외다 보니까 5주 동안 제가 5주 교육 과정이었으니까 5주 동안 TV를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컨을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리모컨 얼마 안 하잖아요. 리모컨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환경의 변화인 거죠. 아니면 스마트폰을 내가 너무 많이 봐.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최소 한두 시간 이상 몰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뭐 카톡이 오거나 알림이 와서 또 그쪽으로 시선이 가다가 스마트폰을 잡으면 거기 또 한 10분 동안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 그런 여러분들 많이 보이시죠? 이게 싫다. 그러면 그거 환경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꺼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환경의 변화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을 거야. 오늘부터는 내가 퇴근한 후에는 공부에 2시간 이상 투자할 건데 스마트폰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의지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끄는 거죠. 그런 식의 장치를 만드는 게 환경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되게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다른 회사를 이직하고 싶어. 그런데 맨날 야근이야. 주말 근무해.
도저히 집에 오면 체력이 딸려서 못 해먹겠어. 이런 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도 환경을 바꿔야죠. 가장 좋은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때려치는 거죠. 경제적인 여건만 된다면. 목표를 가지고 내가 3, 4개월 동안만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이직하겠다. 최근에는 1, 2년 일을 한 다음에 내가 3,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학습을 해서 더 좋은 환경을 가진 회사로 이직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재직자 과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직자 과정을 듣는 친구들 중에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니어인 경우에 그동안 2, 3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내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이거 환경을 확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프로그래밍에 학습에 투자를 해서 이직하는 친구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경력이 얼마 안 됐다면,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학습에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내가 챙겨야 될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줄이든지 줄말 시간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확보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환경을 바꿔라. 절대로 여러분들의 의지력을 믿지 마라. 의지력으로 잘 안 된다. 환경을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다. 칼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눈치 보지 않고. 뭐 야근 많이 한다고 그 회사가 챙겨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근 안 하고 퇴근하는 거죠. 뭐라고 해도. 야근비 안 주면. 주말 출근 안 하는 거지. 그럼 자를 테면 잘라라. 이런 각오로. 네.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학습하려면 여러분들 학습할 때 회사 프로젝트로 하려는, 그리고 회사 업무를 하면서 많은 성장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학습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뭔가 성장하려면 여러분들이 장난감 프로젝트로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고요. 회사에서는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나가 거기서 역량을 쌓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B라는 프로젝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업무 우선순위가 달라져가지고 내가 하고 있던 어떤 리팩토링이라든가 이런 거가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학습하려면 장난감 프로젝트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TDD 연습을 할 때는 이런 뭐 로또라든가 사다리 타기 구현과 같이 이런 식의 장난감 프로젝트를 가지고 TDD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웹 백엔드라면 장난감 프로젝트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직접 구현해 본다거나, 아니면 자바 진영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걸 따라 만들어 본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기획을 하면 좋겠지만 뭐 내가 기획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연습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잡도가 있는 서비스를 따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나의 역량을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꾸준히 그래서 연습을 지속하려면 장난감 프로젝트로 해라.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장난감 프로젝트를 가지는 게, 나같이 친숙한 프로젝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바를 연습할 때 여기 보이는 뭐 체스 게임을 구현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체스 게임을 여러 번 구현을 했다. 나한테는 익숙해. 그러면 내가 자바라는 언어를 쓰다가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또 배우고 싶으면 이 체스라는 장난감 프로젝트를 코틀린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언어 문법만 배운 다음에 자바에서 설계를 할 때 그 쌓았던 그런 영향들을 코틀린으로 그대로 적용하면서 구현을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훨씬 더 저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장난감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갖추어 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평생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데, 혼자 학습하는 거는 지치고 오래가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제가 2000년 정도에 프로그래밍을 시작해서 자바직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온라인으로만 학습을 하다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혼자 하는 게. 그래서 오프라인 스터디를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오직 토론하는 게.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성장했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스터디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오프라인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너무 혼자 하다 보면 오래 못 가요. 1, 2년 가면 더 이상 의지력을 가지고 하는데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도 얻고 그 사람들 보고 배우면서 아니면 같이 토론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스터디를 통해서 마음에 맞는 동료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짝 프로그래밍도 많이 해보고요. 네, 짝 프로그래밍이 진짜 프로그래머로서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약간의 협업 능력도 기를 수 있고요. 토론 역량도 기를 수 있고요. 그리고 페어를 하는 다른 친구의 좋은 점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량이 비슷해도 괜찮아요. 물론 역량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면 더 많은 걸 보고 배울 수 있겠지만 또 저는 미안함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비슷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회사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고 회사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뭔가 연결되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의 커뮤니티의 친구들이 은근히 순수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강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꾸준히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스터디도 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어떤 그 짝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런 장난감 프로젝트를 같이 하거나 이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성장하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자기와 딱 맞는 커뮤니티나 스터디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모집하는데 막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만들어 보세요. 저도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성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만든 스터디가 너무 잘 되는 걸 경험하니까 너무 즐겁고 저의 삶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시니어 개발자로 성장했을 때 필요로 한 아니면 리더로서 성장했을 때 필요로 한 그런 리더십 역량을 기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를 수 있고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스터디를 만들고 운영해보는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누가 만들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만들고 운영을 꼭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왜? 실패하기 전보다 나는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2편에서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뭔가를 밥상을 차려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직접 차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씩 준비를 해보고 만들어 가보고 성장시켜 가보고 그 자체가 내 삶을 좀 더 자기주도적으로 바꾸고 그러면 내가 점점 더 자유로운 삶이 되고 그 자체가 되게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꼭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동영상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